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수업은 교과서 제목은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96쪽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을 보다시피 자유낙하라는 운동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자유낙하에 대해서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학습지로 중학교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학습지를 받지 않은 학생은 강의를 열심히 듣고 학교에 출석했을 때 학습지 보고 빈칸을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중학교 때 배웠던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그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용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거리 변이거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리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걸 운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시점에 여기에 있던 물체가 여기로 갔다. 그러면 여기 있던 물체가 여기로 갔으니까 위치가 변했죠.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했다라는 걸 우리 눈으로 보면 움직이는 운동으로 보이죠. 그러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 변화를 설명해주면 운동을 설명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 변화를 설명하는데 그 위치 변화를 두 자로 줄여서 변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일상 용어에서는 변이란 용어 잘 안 쓰죠. 그 변이 대신에 뭐를 쓰는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동한 거리가 얼마인가 하는 이동거리란 용어를 쓰게 되죠. 그런데 이 이동거리란 용어하고 변이하고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먼저 이동거리는 운동한 경로를 다 합한 겁니다. 그리고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이동거리는 점점 계속해서 커지게 되죠. 방향 없고 계속 증가하는 값입니다. 하지만 변이는 말 그대로 위치 변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 있다가 나중에 어디 갔는가, 그래서 처음과 나중 위치 사이에 직선거리로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운동에서는 방향이 빠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처음에 이 위치에 있다가 나중에 2번 위치로 갔다 하는 거 하고, 처음에 이 위치에 있다가 나중에 이 위치로 갔다 하는 거 하고 위치 변화는 같죠. 처음 위치, 나중 위치 사이에 위치 변화는 같지만 운동 방향은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 운동과 왼쪽으로 간 운동은 당연히 다른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설명하는 용어는 당연히 뭐도 설명해 줘야 되냐면 방향도 항상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변위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즉 방향을 얘기해 줘야 되는 양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P에 있던 학생이 움직여서 Q에 갔습니다. 그럼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죠. 자, 이동거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움직여 간 경로를 다 더하는 거랬죠. 그럼 이 학생이 동쪽으로 100m 이동해 갔고 그 다음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50m 이동해 갔죠. 그럼 이동거리는 총 150m가 됩니다. 운동한 경로를 다 더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변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 사이에 무슨 거리? 직선거리로 구해준다 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요 전체가 100이고 나머지가 50이니까 변이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0m가 되는 겁니다. 요 차이점 잘 알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운동을 표현할 때 두 번째로 나오는 용어가 속력, 속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속력은 빠른 겁니다. 빠른 거. 자, 1번 위치에 있다가 2번 위치로 갔습니다. 그런데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했죠. 그래서 1번에 있다가 2번으로 갔는데 1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1번에서 2번으로 가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치 변화 똑같죠? 그죠? 하지만 걸린 시간이 다르죠. 그러면 1초 만에 간 사람하고 1시간 동안 간 사람하고 누가 더 빨리 간 겁니까? 1초 동안 간 사람이 더 빨리 간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빠른가를 나타내는 게 속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앞에 평균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가는 동안에 속력이 조금씩 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번에서 2번까지 가는 동안에 평균적인 빠르기가 얼마인가 하는 게 평균 속력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은 그 물리적으로 다시 설명해 보면 같은 이동 거리를 누가 빨리 갔나거든요. 그럼 누가 빨리 갔는데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이동 걸린 시간을 1초 동안 얼마나 갔는가로 비교를 해줍니다. 비교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빠르기의 기준은 1초입니다. 1초. 그러면 평균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 자, 여기 1번에서 2초까지 100m입니다. 자, 그런데 가는데 10초가 걸렸죠. 그렇죠? 그럼 1초 동안 가는데 얼마 갔는가가 평균 속력이거든요. 그럼 10초 동안 100m 가면 1초 동안 얼마 간 겁니까? 10m 간 거죠. 그럼 평균 속력은 10m/s이라고 단위 m/s로 적어줍니다. 자, 평균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 중학교 때 배워서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직선 운동이거든요.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를 1초 간격으로 종이 테이프에 다점으로 기록했다. 뭐가 기록이 되었습니까? 지금 기록한 거는 물체의 위치가 기록된 겁니다. 물체의 위치. 그럼 위치가 이렇게 변해갔죠.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물체의 평균 속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1초 간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동안 간 거죠. 그럼 걸린 시간은 몇 초가 됩니까? 5초가 됩니다. 그럼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인데 그 5초 동안 얼마 이동해 갔습니까? 70cm 이동해 갔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4cm/초가 되는 겁니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구한 평균 속력이 됩니다. 앞에 평균을 붙이는 이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여기 보세요. 1초 동안 간 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고 있죠. 즉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평균적인 속력이 얼마인가 하는 게 평균 속력이 됩니다. 평균 속력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 속도에 대해서 속력하고 속도하고 용어가 다르니까 물론 얘 둘이도 차이가 있다는 거 알겠죠. 속력은 영어로 스피드거든요. 속도는 영어로 벨러시티입니다. 완전 다르죠. 우리나라 말은 속력, 속도 비슷해 보이지만 영어는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속도는 뭐냐면 아까 운동은 방향을 빼고는 정확한 운동을 표현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운동을 표현하는 정확한 양은 무조건 방향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속력은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리고 속력을 구할 때는 이동 거리로 구해 주거든요. 이동 거리 자체가 방향이 없죠. 그럼 속력도 방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속도라고 하는 거는 빠르기뿐만 아니라 운동 방향까지도 말해주는 거거든요. 즉 운동 방향을 표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운동 방향을 표현해 줘야 되니까 평균 속도를 구할 때는 평균 속도도 빠르기이기 때문에 시간 동안에 얼마나 갔노 이거거든요. 근데 방향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자에 이동 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변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비교하기 바랍니다. 단위는 똑같습니다.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단위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학습지를 줄 텐데 학습지에 나오는 예제 문제는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칠 때 아주 유사하게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복습하고 꼭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O에 있던 학생이 O에서 출발했습니다. 600초 후에 900m를 걸어서 A점에 갔다가 방향을 바꿔서 300초 동안 600m를 걸어서 B점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O에서 A를 거쳐 B까지 가는 동안, 그럼 O에서 B까지 가는 동안 변위와 평균 속도는 하고 물었죠. 자, 그러면 변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이 동안에 하고 물었을 때 이 동안의 처음 위치 어디입니까? O죠. 맨 나중 위치 어디입니까? B죠. 무조건 변위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에 무슨 거리로 구해준다? 직선 거리로 구해준다. 자, 그럼 900에서 600을 빼면 변위는 얼마가 됩니까? 변위는 300m가 되고 변위는 뭐까지 얘기해 줘야 됩니까? 방향, 오른쪽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른쪽. 자, 그러면 평균 속도는 변위를 구했으니까 평균 속도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걸린 시간 분의 변 위로 구해줘야 된댔거든요. 그럼 O에서 B까지 가는 동안 걸린 시간은 O에서 A 가는데 몇 초 걸렸습니까? 600초.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렸습니까? 300초. 분의 변 위니까 아까 변위는 300이라고 구했죠. 그래서 답은 900분의 300 계산하면 3분의 1m/s 이래 되는 겁니다. 방향은 변위 방향과 똑같이 오른쪽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 다시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등속 직선 운동이 뭔가? 자, 등속 직선 운동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이거든요. 그럼 속도가 어떻단 말입니까? 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속도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그럼 속도가 일정해야 되겠죠. 속도가 일정한데 아까 속도는 뭐와 뭐를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빠르기와 방향을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기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안 변합니다. 그럼 물체가 방향이 안 변하면 계속 가야 되겠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똑같은 말입니다. 등속도 이퀄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기 위한 조건이 뭔가?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물체에 작용한 합력이 0일 때라는 거. 이거 중요한데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힘의 정의가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변하려면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지금 속도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또는 작용한 힘들을 다 더했을 때 그 합력이 0이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하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프 해석하는 것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부터 봐야 됩니다. 자, X축이 시간에 따른 위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 0에 있다가 2로 갔다가 8로 갔다가 6으로 4로 이렇게 위치가 변하고 있죠. 위치가 변한다. 아, 운동했네. 자, 운동했는데 위치 변화에 따라 위치가 2 변하는데 걸린 시간 1초고 위치가 얼마 변했습니까? 6 변했는데 1초죠. 그러면 위치가 변하는데 걸린 시간이 다 다르니까 뭐도 다 다릅니까? 빠르기도 다 다르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초 동안에 위치 변화 2 생겼습니다. 근데 얘는 1초 동안에 위치 변화가 6 생겼습니다. 그러면 1초 동안에 6 생긴 요 부분이 더 빠르게 운동했겠죠. 그래프 보는 법 알겠습니까? 그러면 1초 동안의 위치 변화, 그게 그래프상에서는 뭔가 한번 볼까요? 그래프상에서 1초 동안의 위치 변화, 1초분의 위치 변화 6이죠. 1초분의 위치 변화 2죠.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때 1초라는 건 X축이죠. X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가 Y축이죠. Y 변화량,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기울기라고 배웠죠. 그럼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다? 바로 빠르기를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찬찬히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기울기가 빠르기다라는 거를 외워두면 다음에 문제 풀 때 훨씬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걸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3초대라고 했거든요. 3초대. 자, 3초대 요때입니다. 자, 요때는 속력이 얼만가 물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어려워하지만 자, 이 기울기가 빠르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까지 기울기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럼 0에서 1초 동안에는 빠르기 일정한 겁니다. 빠르기가 일정하다는 말은 여기서 이까지 속력이 다 똑같아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 1초에서 2초 사이에서도 기울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안 변한다는 말은 1초에서 2초까지는 속력이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 그럼 3초 때도 기울기 변합니까? 안 변하고 있죠. 3초 때도 기울기가 안 변한다는 말은 3초 여기서 여기까지는 빠르기가 전부 똑같아. 그래서
3초대 빠르기를 구하라 하는 말은 요 전체 구간에서의 빠르기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요 전체 구간의 빠르기 뭐로 구한다고요? 기울기로 구한다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x 변화량 분의 몇 초 걸렸습니까? 2초 분의 위치 변화 얼마입니까? 4m네요. 4m. 그쵸? 그래서 2m/s이 평균 속력이 됩니다. 가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2에서 4초 동안에는 평균 속력이 2가 나오죠. 그런데 2에서 4초 동안에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거든요. 빠르게 안 변합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이 바로 3초대 속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 운동 방향은 하고 물었는데, 자, 이 그림을 사람이 물체가 움직이는 경로로 그리면 처음에 0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상을 운동하고 있죠. 직선상을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0에 있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8까지 갑니다. 그래서 8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4로 돌아오고 있죠. 그럼 요때 운동 방향이 바뀌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운동 방향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바뀌었다.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할 때 시간대 위치 그래프에서 위치 그래프가 탁 꺾이죠. 꺾인다는 말은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4초 동안의 이동 거리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동 거리를 묻는지 변이를 묻는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이동 거리는 경로의 합이라고 했죠. 이동 거리는 경로의 합이다. 그러면 4초 동안이니까 자, 얼마 갔습니까? 2 갔죠. 그 다음에 얼마 갔습니까? 8까지 갔죠. 그러면 이 경로 8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얼마 갔습니까? 4 갔습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는 경로를 다 더하는 거니까 8과 4를 더해야 되겠죠. 얼마가 됩니까? 1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는 틀렸습니다. 그럼 옳은 거는 가, 나가 옳은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의 내용입니다. 자, 중학교 때 한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요게 기본이 돼야지 우리 아까 제목 보여준 자연학과 운동부터 시작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 복습을 하고 출석했을 때 학습지를 보면서 빈칸 채우기는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